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연휴는 잘 쉬고 계시나요? 네, 저 오랜만에 저는 이제 어제 토요일이죠. 어저께 간만에 다 그냥 두고 이렇게 좀 한번 쉬었어요. 네, 간만에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취했는데요. 네, 연휴 동안에 어쨌든 휴식을 잘 취하시고 네, 리프레시 하시고 다음 주 이제 4일이죠. 그 연휴가 월요일이 휴일이니까 4일 동안 장이 열리는데 네, 다음 주부터 3월장이 시작되는데 3월달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월요일 날은 3월 1일. 네, 3월 1일이니까 휴일이에요.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월요일은 장이 없으니까 월요일 날 괜히 이렇게 HTS 열어보시고 왜 이러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월요일은 장이 없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이랑 시황이랑 함께 이제 네이버 관련된 것들 좀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네이버 관련된 얘기가 좀 말씀드릴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네이버 관련해서 좀 되게 핫하고 좀 재미난 얘기들 그것도 별도로 이제 조만간 또 금방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이렇게 업로드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시황인데, 좀 약간 우려스러운 내용이 좀 많아요. 3월 첫째 주부터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은 좀 불안감이 좀 있네요. 그래서, 2월 말도 그랬지만 3월 초도,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을 좀 보면 일단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전 세계 금리에 전 세계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뭐 당연히 미국 증시도 미 국채 금리에 따라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기업 실적이나 뭐 다른 거 이런 거보다는 국채 금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다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구조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 국채 금리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좀 있어요. 외인들도 그렇지만 기관들조차도 그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 국채 금리 상황이 좀 중요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부, 특히 이제 연준이나 연방은행에서 안심시킬 만한 발언을 지난주에 좀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연준 말조차 안 믿고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제일 큰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니까 곧 금리 인상 온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리가 심지어는 약간 소폭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이 아니라 또다시 오른다. 약간 이런 여론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증시 조정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더 큰 폭의 깊은 조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 네, 이번 주 또 파월이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좀 중요한데 금주 또 네, 여기도 나오죠. 미국 국채 금리 동향에 촉각을 세운다라고 나와요. 이제 연준의 이제 제롬 파월 연방 연준 의장이 또 뭐라고 할지 여기 대해서 또 관심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고용 핵심이나 이런 경제 지표 이런 걸 발표하거든요. 거기서 뭔가 별도로 추가로 얘기하는 게 있는지 그런 거에 좀 네, 좀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좀 그러니까 촉각을 좀 그러니까 뭐랄까 관심을 깊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보고 있는데 일단 문제가 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연준의 발언이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 10년물 국채가 이제 1.5%까지 지금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 속도가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 속도를 누그러뜨리는지 아니면 이제 금리를 다시 조금 다운을 시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이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어떤 금리 상승을 제어할 만한 무언가 발언이 나올지, 자, 이런 걸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일단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상원이나 하원에서 좀 비둘기성, 네, 여기 대해서 우려를
종식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었죠. 네. 여기도 나오죠. 파월 의장에 대해서 진정되는 듯 했지만 발언 때문에 진정되는 듯 했지만 다시 급등세를 재개했다. 뭐라고 해도 잘 안 믿어요. 네. 문제 없다고까지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금리에 대해서 조금 인상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파월이 이제 4일이에요. 3월 4일이니까 한국 시장 시간으로 하면은 사실상 5일날 금요일날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4일날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언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게 지금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는 5일날 반영이 되니까 사실 3월 첫째 주는 그냥 변동성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파월 의장이 뭔가 좋은 발언을 한다 그래도 그건 금요일날 영향받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월요일은 휴장이고 화수목은 이 발표 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시장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조정폭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관이나 외인들도 그 조정에 대해서 추가 조정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3월 첫째 주가 조금 또 골치 아픈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면 네, 지난주에 이미 뭐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더 강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네,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강한 얘기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겁니다. 연준이 나서서 시장에 있는 이제 국채를 매입한다고 발언을 한다던가. 네. 국채라는 게 그 증서잖아요. 그걸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이자를 덜 주고도 네, 팔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요. 근데 매입하는 사람이 적으면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수요 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네, 어쨌든 수요량을 많게 해갖고 그 금리를 다운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영상 하나에서도 금요일날 그 뭐죠? SK 케미칼하고 삼성 그 엔지니어링 그 분석 영상 앞쪽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저기 뭐죠? 한국은행 네 우리나라에서도 국채 매입을 통해서 조금 금리 인상을 막는 그런 조치를 했죠.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이제 그런 걸 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나오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말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상태예요. 왜냐면 미국에서 추가로 지금 정부에서도 2조가 넘는 또 국채 발행을 하는데 그것도 연준이 또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에 기존에 시장에 있는 그 국채 어떤 그런 것들 그거를 매입한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시장 입장에서는 국제금리 상승에 대해서 과연 강한 얘기는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여전히 주식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크고 상승에 대한 것보다는 조정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강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고용지표나 이런 것도 이제 발표가 되는데 네, 고용지표도 증가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개선됐을 것 같고 실업률은 어쨌든 비슷한 수준 네, 유지할 것 같다. 그럼 고용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용이 양호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시장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인플레이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제 금리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얘기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투심이 지금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데 금리 상승이라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거든요. 근데 고용이 양호하면 고용이 많이 된다는 건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뭔가 살 거고 사면 물가가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해서 그럼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이야 결국 이런 얘기예요. 연준이나 이런 데에서는 최소 3년 동안은 인플레이션 없다. 네, 우려할 만한 인플레이션 나오지 않는다 그러는데 시장은 누가 뭐래도 인플레이션이다. 네.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이제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금리를 올려갖고 시장에 있는 돈을 금융권으로 은행이나 이런 데로 이제 흡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지 않겠냐. 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금리가 또 상승해서 그런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 결국 주식이라는 위험성 자산에서 채권이나 또는 뭐 이렇게 은행권의 예금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매자 관리 지수 이런 것도 전부 다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제 모든 화두는 그거예요. 미 국제 금리라는 것도 결국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고 시장은 이제는 지금 어떤 관점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라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제 금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역시 미 증시는 좀 혼조세, 약간 이제 조정을 더 바라보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술주는 사실은 금요일 날 나스닥은 반등을 했는데 다우는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난주 얘기인데 제가 다른 쪽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날에는 이제 그 기술주 는 반등을 했거든요. 반등을 했는데 그 다우는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주는 실적 중심으로 한 1%대인가요? 반등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투심은 하락 쪽, 불안하다 이런 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첫째 주도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숫자는 좋은데 불안하다. 결국 이제 불안하다는 키워드가 계속 나와요. 네. 자, 그래서 금요일 날 상황을 보면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했어요. 네. 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소폭 반등을 했죠. 네. 그래서 빅테크는 1% 이상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컨센서스를 한참 상회하는 이제 수익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뭐 게임스탑 네, 다시 하락을 했고 이런 상황인데 기술주는 약간 반등을 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하락을 했어요. 불안하다는 거죠. 네. 자,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제금리가 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국제금리 상승세가 진정된 모습을 보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 국제 이제 수익률이 9.8 베이시스 포인트가 내려간 1.4727 네, 이 정도로 기록했어요. 1.5% 지금 1.5%에서 항상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고 2% 가면서부터 완전히 극불안해지고 있는데 1.5% 하위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1.427 네, 이렇게 됐는데 이러면 그래도 투심이 조금 좀 좋아져야 되는데 투심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몸살인다는 건데 키워드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될까 이런 게 좀 우려는 돼요. 왜냐면 시장은 지금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거든요.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고 그 배경에는 주식도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주식 시장 자체가 작년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고점이라는 버블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런 얘기도 나온 상태에서 투심 자체가 지금 불안해요. 자, 이런 상태니까 결국 뭐냐면 어느 정도 그러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수를 내려야지 불안감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리는 겁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국제금리 상승으로 이런 금리 상승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부담 없는 그런 지수 거기에 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말을 하죠. 연준이 채권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시장이 믿기 시작하면 긴축 발작, 네, 텐트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연준이 이제 어떤 주도를 해야 돼요. 채권 금리부터 여러 가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연준이 이제 그래서 여러 발언을 하잖아요. 현재 기준은 이렇고 괜찮어. 지금은 괜찮으니까 뭐 있어도 돼. 지금 이 정도니까 우리가 금리 조금 인상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건데 근데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연준이 뭐라 그래도 안 믿고 시장은 패닉이 돼서 이제 매도를 하거나 또는 매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좀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어떤 통제력을 상실하고 개인들끼리 그냥 막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어떤 공포심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변동성도 커지고 한 방향으로 팍팍 치우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우려를 하는데 결국은 단어는 또다시 빠른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기준인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거의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일 좀 우려되는 상황인 거예요. 데이터는 괜찮았어요. 근데 금요일날 이제 발표된 데이터들은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600달러짜리 수표를 각 가정에 보냈거든요. 그리고 시력급여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집에 계시는데 600달러면 얼마죠? 뭐 얼마 이렇게 되니까 한 거의 70만 원 돈 되네요. 70만 원 정도가 갑자기 정부에서 보내왔어요. 쓰시라고. 네. 그럼 뭐 하겠어요? 아, 돈 생겼네. 그러고 일단 뭐 살 거 있으면 사시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정부의 돈으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 지출이 증가를 했죠. 네, 지출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났고, 그리고 어쨌든 데이터가 개인 소득도 뭐 10% 증가를 했고, 실업급여도 인상됐고, 그러니까 각 개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 상태가 나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데이터는 진짜 좋아요. 경제가 회복되는 듯한 느낌? 네, 좋은데, 결국은 이 모든 게 지금 이런 거를 기존에 같은 경우는 좋네. 뭐 고용 수치도 괜찮고 뭐 미국 소비력도 괜찮고 네. 소비 지출도 괜찮고 소득도 올랐고 데이터 좋잖아요. 그쵸? 그럼 이러면 원래대로 하자면 증시가 올라야 되거든요. 기업들도 좋을 거고 경제도 좋고 올라야 되는데 이런 모든 내용을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 잠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야. 어차피 이런 건 상관없어. 인플레이션이야. 금리 올라갈 거고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네,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되는데 유가도 봐야 돼요. 유가가 지금 뭐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제 억제책을 이제 논의를 할 거예요. 유가가 떨어지면은 감산을 해서 이제 공급을 줄여갖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올라가게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좀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되고 금 가격도 떨어졌는데 금 가격은 그렇다 치는데 달러가 오르고 있다. 이것도 좀 봐야죠. 네, 달러가 이제 오르다 보면은 달러에 관련된 투자가 늘어날 거고, 그럼 우리나라 같이 신흥국에서 달러 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은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이 뭐라 그랬죠? 투심 자체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네, 불안감이 지금 많이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피 관련해서 좀 어떤 일이 있냐면 증권사는 26일 금요일 날 네, 고버스 2천억을 순매수했답니다. 네. 변동성 커지고 조정 장세가 길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증권사 네, 이런 금융투자죠. 금융투자가 사실은 그 프랍 트레이더들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증권사 돈으로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죠. 이 사람들이 포지셔닝 자체를 하락으로 베팅을 한 거예요. 고버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상황 때문에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이제 미국 그런 상황 때문에 지수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우려가 돼요. 한국 그 기관마저도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16년 네, 이후 처음에 상장된 이후에 가장 큰 규모예요. 근데 문제는 외인들조차도 고버스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000이 깨지면 2800까지. 증권사는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증권사가 원하는 지수는 2800이에요. 언제까지? 제가 볼 때는 공매도 재개하기 전까지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선 돼야 자기들이 공매도 재개되면서 어느 정도 매수도 하고 공매도로 그 뭐죠? 해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죠.
3천 이상은 자기들한테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2,800까지는 떨궈야 된다. 네. 그래서 우려가 이번 주 미국 상황도 그렇고 한국 상황도 그렇고 이번 주 이런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3월 첫째 주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관하고 외인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전략이 그래요. 2,800을 얘기했기 때문에 2,800 그 딱 2,800까지는 터칭하지 않더라도 뭐 2,800, 5, 60, 네, 2,900을 살짝 깨는 정도 선까지 한번 눌러보려고 할 거거든요. 눌러보려고 할 텐데, 자, 기존 분들은 어쨌든 그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 조정 장사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전에 비해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은 약간의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럴 때는 오히려 확실히 누를 때, 어정쩡한 조정보다 확실히 누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2800선 부근으로 갈 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장성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이상한 종목이면 안 돼요. 일부 종목은 약간의 분할 매수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제 변동성이 계속 커질 거고 조정 장세도 좀 많이 갈 거기 때문에 단기 급등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추가 매수하시더라도 일정 기간은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지수가 반등할 때 같이 이 주력 종목들이니까 대형주도 반등하니까 그때 수익을 낸다 이런 전략으로 하셔야 돼요. 단기간 급등주 잡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참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좀 미리 조금 이렇게 힘내시라고 조금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쉬시는 기간에 이런 영상 드리기가 참 죄송하긴 해요. 좀 그 마음이 많이 좀 이렇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좀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주말 어쨌든 연휴 아직 하루 더 남았죠. 네, 푹 쉬시고 내일 3월 1일은 장 안 열립니다. 네. 왜 주식 그 HTS가 안 움직이지 그러시면 안 돼요. 내일 장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힘내시는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